정치 고수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답답한 국회 얘기부터 여쭤볼게요. 예. 국회의원도 하셨고 사무총장도 하셨고 예. 어떻습니까? 과거하고 좀 비교를 해보시면 지금 22대 국회 어떻게 보세요? 원래 네. 이 원구성이 뭐 저기 이렇게 또 격차가 많이 나면 네. 저 원래 좀 오래 끌었어요. 오래 끌어요? 18대 같은 경우도 네. 아마 몇 달 만에 그게 원구성이 네, 되고 그랬거든요. 네.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다수당이 네. 그래도 좀 인내를 하고 끊임없이 끈질기게 그 설득을 해가지고 하여튼 합의를 해서 원구성을 했다는 얘기인데 기다려 주기는 했었다. 몇 달씩 몇 끌었다는 달씩 거는 끌어줬- 예. 근데 이번처럼 이렇게 네. 좀 다수당이 네. 저렇게 속전속결한 예는 드물죠. 처음 보셨어요? 거의 처음 아닌가. 21대만 해도 네. 꽤 오래 끌다가 네. 결국은 타협이 안 돼서 네. 그때 김정인 비대위원장이 그러면 다 가져가라고 그러라고 해서 상임위를 다 가지고 가는 데까지도 한참 걸렸어요. 그래 저는 저쪽도 좀 깝깝한데 그래도 어쨌든 국정을 더 많은 책임이 있는 집권 여당이 뭐 이제 총선 참패하면 참패한 현실에 맞게 뭔가 좀 타협점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얼마나 했는가. 그리고 또 민주당은 어쨌든 같이 그 의장을 선출하는데 반쪽만 해서 한 건 뭐 헌정사 처음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뭐 너무 강성 지지층에 좀 휘둘리면은 이제 저런 게 차곡차곡 쌓여요. 축적이 돼서 결국 그 21대 그렇게 대승을 총선까지 총선에서 해놓고도 뭐 보궐선거니 뭐 다 졌잖아요. 대선 지고 지방선거 지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요번에 양비론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저쪽도 깎아먹고. 정부 여당도 문제지만 문제고 민주당도 조금 더 여지는 줘야 됐다. 그래도 뭐 하다못해 한 6월 말 정도까지라도 어떻게든지 좀 저 여당을 좀 설득을 해서 합의점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그 하는 과정이 야 쟤들 저러는데도 너무한다. 되게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건데 있으니까요. 서로 좀 그게 아니라 뭐 아니 마음대로 해 원래 우리 저 싸우다가도 나중에 마지막에 뭐 얘기하다 안 되면 야 법대로 해가 막까지 하는 소리거든요. 지금 법대로 가자는 거 아니에요? 그게 법이 진짜 법대로 하자는 게 아니다. 그럼 뭐 저 국회 없애고 다 모든 거 재판부에 가서 뭐 국정을 다 저거 하라고 그러지.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쪽에서는 법대로 하자 그러고 국민의힘에서는 관례 얘기하잖아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그럼? 관례가 우선인 거죠. 관례가 우선입니까? 법대로라는 거는 막까지 하는 거고 그래도 그 관례라고 하는 거는 그동안에 이제 그 법은 최소한을 정해놓은 게 법안이에요. 그러면 그 관례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서는 법보다는 더 상위 개념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데는 이유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요번에 그걸 보면서도 법사위 문제는 참 깝깝하게 생각하는 게 저건 법사위 월권이거든요. 아니 체계 자구 심사권을 옛날에 이제 그 법조인들이 뭐 별로 웃고 하던 시절에 이제 문구가 제대로 돼 있느냐, 다른 상임에서 한 그것만 들여다보라 그래. 요번에 아마 김진표 의장도 마지막에 그 법사위에 지금 월권적 행위를 딴 데로 하는 거를 뭐 중재한 비슷한 걸 마지막에 냈었잖아요. 그리고 저거는 법사위의 저 월권에 대해서는 모든 국회의원들이 불만이거든요. 상임위에서 다 여야가 합의한 것까지도 법사위에 가서 그중에 한 명만 그것도 법사위는 또 전통이 무슨 만장일치 전통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법에는 있는 건 아닌가요? 아니죠. 근데 누구 하나가 뭐 법안을 얼마든지 붙잡을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횡포 중에 말도 안 되는 법사위가 횡포를 부려 그러니까 저런 횡포를 부리는 그 잘못된
그 법사위에 막강한 그것 법사위가 때- 돼버렸고, 예. 그것 때문에 서로 저걸 가지고 하는데 네. 저거 18개 상임위 중에 하나일 네.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저거 근데 자체를 상원처럼 돼 있잖아요. 지금 상원 개념. 글쎄 그게 예. 잘못된 거다 예. 이거예요. 그 개념 언제 자체가 그 예. 법사위원 간 사람 언제 뽑을 때 상원으로 뽑았어요? 아니잖아요. 똑같은 300명 중에 하나로 뽑힌 상임위 중에 하나일 뿐인데. 그리고 또 예. 예. 거기 법사위에 가 있는 의원들은 300명 중에 다 원오브덤인데 네, 예. 왜 거기 법사위에 가? 그리고 제가 초선 때 네. 나 14대 국회 뭐 17대에 보면요. 네. 법사위는 안 가려고 그래가지고 신청자가 거의 없었는데, 예. 없던 데가 예. 법사위였어요.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일은 많아지고 예, 예. 그러니까 누가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때는 법사위가 네. 다른 상임위에서 소위 타상임위법 네, 네. 그거 가지고 체계자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일만 많은 부서로 그거 지금 생각을 사무처에도 했는데. 그 무슨 법률 전문가들이 많아요. 사무처 예, 직원들 중에도 거기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은 다 걸러지는 거예요. 법사위에서 다 걸러지고 사무처에 법사위 가기 전에 이미 사무처에서 그런 상임위 뭐 또 네. 여기 전문위원들도 전문가들이 있고, 네, 얼마나 그렇죠. 얼마나 많은데요. 예, 예. 그러니까 저거 사실 불필요한 거를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이라고 하는 네, 거. 예. 체계자구 심사권인데 이게 내용까지 다 가지고 법사위 관여를 가면 하니까. 관여를 하는 건 예. 저건 월권이고 네. 그야말로 무슨 권한쟁의 심판을 하려면 법사위 속하지 않은 의원들이 아마 저건 권한쟁의 심판을 해야 된다. 낸다고 네, 그러면은 네, 네. 그걸 가지고 내야 될 뭐 그런 지경이라고 봐요. 법사위가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좀 된 거예요? 그 체계자구 심사권을 가지고 네. 그러니까 국회가 점점 네. 나빠져 왔잖아요 그동안. 뭐 못된 것들만 자꾸 이게 축적이 네, 되어 네. 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 법사위의 이 말로 안 되는 네. 초헌법적인 이 월권이 점점 축적이 되면서 지금 법사위가 이렇게까지 왔다. 네. 예. 근데 21대 국회하고 지금 22대 국회하고 모양은 비슷해요. 시작은 민주당이 18개 상임위 다 가져가는 건 비슷하거든요. 이게 여냐 야의 차이일 뿐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네. 그때도 뭐 네. 또 법사위하고 뭐 이거 가지고 네, 뭐 네. 하다가 네. 그때는 아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네. 그쪽이 계속 연패를 해오고 네. 거기에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가서 네. 오히려 그냥 저쪽에 민주당이 더 좀 그러니까 결국 다 가져가고 책임져라 이런 건가요? 다 가져가라. 예, 예. 그 작전이 네. 통했으니까 그 다음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승을 하고 뭐 그런 영향이 예. 그랬던 거 아니겠어요? 전 그렇게 보는데. 그럼 그때. 이번에도 지금 그렇게 할 수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7개 상임위가 남아 근데 있잖아요. 지금은 네, 여당으로서 여당이고 국회, 야당이다. 그 여당이 예. 저렇게 국회를 좀 그 외면을 하는 모습이 네. 그게 아름답게 보이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야당인 상황하고 여당인 상황은 다르다. 국민들이 그렇죠. 다르게 볼 거다. 이렇게 그래.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법사위원장을 가지고 옴으로써 법안을 좀 일사천리로 처리할 수 있는 사실은 저도 생긴 거거든요. 예. 저는 재선 예. 때 17대 때 상임위원장을 해봤지만 네. 나는 그때 우리 간사가 저쪽 한나라당 간사가 정가변 의원이라고 나중에 네, 예. 뭐 부의장도 지내고 한 분이지만 지금도 그때 제가 상임위원장 할 때 2년을 네. 여야 간사 간의 합의에 다 맡겨서 저는 그야말로 합의된 거 가지고 합의된 것만. 이거 방맹이만 예, 치는 예, 역할밖에 예. 뭐 혹시 이제 저 쟁점이 있을 때 혹간 뭐 어쩌다 조금, 한번 그냥, 어쩌다 한번 좀 이거 이 그런 정도로 서로 정도였지. 양보하고 예. 이러면 어때 뭐 이런 적은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예. 거의 다 양당 간사한테 다 이제 맡겨서 네. 그러니까 위원장이 누구냐 위원장은 그냥 그 위원들의 뜻을 받들어서 네. 방맹이만 치는 그런 그것만 역할이었는데. 하면 되는데 예. 난 도대체 그러니까 무슨 뭐 법사위원장이 저기냐 여기냐 그동안에 법사위원장이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해왔냐 지금 그렇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법사위원장 네, 예. 법사위원장이 누가 앉아 있든 네. 그 법사위에서 그 여야 네. 그 간사간에 그 대개 합의를 하면은 원래 위원장은 간사간의 합의에
아주 심각한 상황이 아니면 개입 안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우려가면은 거였는데. 법사위원장이 네. 저쪽 당이 됐든 이쪽 당이 됐든 그게 큰 신경을 안 쓰는 써도 게 되는 되는데, 게 정상인데 지금 네. 법사위원장을 서로 가지려고 하는 게 이거 자체가 비정상이다.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을 가지고 감으로써 입법 독주를 하게 됐다라는 비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네. 이제 관례가 네. 대개 국회의장을 국회 내 소수당이 법사위원장을 그 가지고 17대부터 가서, 그 전엔 또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랬던 건데 그러니까 왜 저거를 그 의원들이 못 고치냐 이게 체계 자구 심사하는 네. 거를 네. 그 안도 여러 가지가 21대도 그 얘기가 나왔고 이번에도 이제 21대 그 국회를 마감하면서 네. 김진표 네. 의장도 또 하나 그 안을 냈어요. 네. 그걸 난 우선적으로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법사위를 그러니까 아무 당이 가지고 와도 서로 가져가려고 그 괜히 일만 많고 골치 아픈 거 안 가져가는 법사위가 돼야 된다. 서로 너희가 가져가 네, 법사위. 네. 좀 그렇게 되도록 네. 그 제도를 제대로 좀 개선을 할 생각을 해야지. 예. 근데 지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저쪽에서 이제 뭐 입법 독주다라고 얘기를 해서 역풍을 맞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여당에 대해서는 너무 무책임하다 무기력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네. 이번에 지금 민주당도 제가 보기에는 너무 강성 지지층에 이렇게 좀 끌려다닌단 네. 말이죠. 결국 그 강성 지지층에 끌려가는 정당이 심판을 받아요. 그거는 21대 총선도 네. 그 당시 황교안 대표가 그 광화문에 가서 그 강성 지지층들하고 뭐 같이 집회를 하고 거기에 몰두하다가 21대 총선에서도 참패를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 민주당도 아마 이번에 법사위를 그 양보를 한다 그러면 네. 뭐 그건 이재명 대표도 감당이 안 됐을 거라고는 보여져요. 뭐 더군다나 원내대표도 그러면 당장 그만 원내대표 내놓으라고 뭐 아우성을 쳤을 건데 그러니까 아마 박찬대 원내대표도 추경호 대표한테 이거 우리 안 하면은 이 사표 내지 않고는 원내대표 못 한다 아마 사정도 하고 했을 거라고 보여져요. 서로 다 마찬가지시겠죠. 예. 그러면 나는 네. 어차피 네. 그래도 저희가 집권 여당인데 네. 추경호 원내대표도 네. 사실은 지금 제일 어떻게 보면 또 하나 민감한 데가 운영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뭐 워낙 이 대통령실이 워낙 온 국민들의 네. 일거수일투족의 관심사고 네. 그런 운영이라도 그러면 받는 게 더 하고 서로 낫었는데 그 정도의 그 뭔가 좀 뭐든지 국회에서 합의가 되려면 주고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럼 법사위 정 그렇다면 그럼 운영이라도 내놔라 뭐 이런 정도로 그러고 이제 나머지 상위에서 좀 협의가 됐어야 되는데. 근데 네. 뭐 도대체가 제가 구체적인 둘 사이에 뭐 원내대표단에서 뭘 잘 모르는데 그리고 전 참 아주 아쉬웠던 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자 연찬회에 갔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 내가 참 어쩔 수 없이 그동안 거부권을 많이 행사했는데 여러분들 22대 국회에서는 내가 거부권 좀 행사 안 하게 여야 국회에서 합의를 잘 좀 해주시오. 해주소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네. 거부권 믿고 그게 대통령이 아이고 참 총선에서 저렇게 참패하고도 전혀 정신을 못 차린 그게 할 소리냐고요 대통령이 당선자 연찬회에 가서. 그러니까 민주당이 얘기를 하는 것 중에 여야 합의가 안 되는 게 대통령실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해요. 실제로 그랬어요. 실제로 그건 그렇습니까? 이번 정부뿐만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 때도 그때는 뭐 제가 현역으로 있을 때거든요. 그러면 푸념을 많이 하는 게 여야 간사 간에 합의를 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청와대에서 계속 제동을 걸고 브레이크를 걸고 그래가지고 깨지고 이런 일이 그러니까 청와대는 대통령실은 그 국회 일에 관여를 안 하는 게 그게 가장 좋은 정치가 되는 거예요. 그 간사끼리 합의 그러니까 서로 간사 간에는 같은 상임위에 있으면 야 요거는 결국 합의를 보려면 우리가 요 정도 선에서 양보를 해야 되겠다. 서로 그걸 알아요 되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게 바로 국회를 만드는 목적 아니겠어요. 그럼 지금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입니까? 지금은 그렇죠. 뭐 그러니까 한다면 네. 저기 뭐 지금이라도 네. 7개라도 받아라. 네. 7개에다 네. 네. 예를 들어 아까 말한 대로 야 네. 그러면 우리 운영회의라도 좀 뭐 이렇게. 운영회가 예, 예. 됐든 네. 뭐 이거는 좀 저 그동안 그 여당이 쭉 해온 네. 이제 오랜 관행이니까 그럼 뭐 저기 뭐 박찬대 대표가 또 뭐 강성 지지층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할지 몰라도 네. 하여튼 서로 뭔가 지지층으로부터는 강성 비난을 지지층 받을지라도 예. 받는 게 협치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서 근데 비난 각오해야. 이제 안 그러면 네, 예. 이제 저기 뭐 내년에 또 보궐선거도 있을 거고 네. 9년에 지방선거도 있고 그 다음에 대선이 있는데 네. 이제 계속 저 지금 식으로다가 그야말로 힘 있다고 힘자랑하면서 몰아붙이면은 또 대가를 남는다. 치르겠죠. 네. 네. 아까 대통령실 얘기하셔가지고요. 그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역대 비서실장들하고 이렇게 식사도 하시고 그랬다 그래요. 정무수석 하셨으니까 지금 대통령실 정무 기능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네. 저는 저기 윤석열 대통령이 뭐 59분 대통령이라고 그러니까 회의 때 회의 발언을 때, 말씀 많이 네? 하신다. 네, 뭐 네. 혼자 다 얘기한다니 뭐 네. 그 정무수석이고 참모들이 네. 어디 말할 기회나 그리고 또 잘못했다간 또 경로나 들으면은 네. 예, 그러니까 아무도 그거는 왜 이렇게 좀 저거 하는 참모가 없냐 그러는데 네. 그건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냐에 다른 달려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앞에 누가 쓴소리를 하는 참모가 그 배겨나겠어요. 뭐 정무수석이나 뭐 이렇게 다 소용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뭐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 말 안 하면 아무 일 안 쓸 거다 뭐 이런 소리나 하는 네. 그 수석이었고 네. 어제 정진석 실장이 네. 그거 한 거는 네. 요새처럼 이렇게 서로 아주 극한 대립 속에서는 네. 그래도 훈훈해 배돼요. 뭐 노영민 실장 같으면 지금 재판 받으러 다니고 있거든요. 뭐 왜 서해 네, 예, 그거 네, 때문에 네, 예. 이 정부에서 그거 해가지고 그런데도 어제 그렇게 식사하는데 네. 간 모습은 네. 그래도 보긴 좋더라고요. 보기는 좋았다. 예. 그 아까 강성 지지층 얘기하셔가지고 마지막으로 민주당 얘기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이제 당무위가 열려가지고 대선 1년 전 당대표 사퇴 예외 규정 두는 거 그리고 국회의장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20% 반영하는 거 의결이 됐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말이 안 되는 짓을 했다고 봐요, 저는. 어떻게 국회의장하고 거기에 국회의장 경선에 왜 원래 국회의장은 네. 국회는 300명이 뽑게 돼 있는 거지. 네. 근데 이당 후보를 하는데 거기다가 뭐 당원들의 그걸 그러고 아마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네. 조금 중진급에 속한 사람들은 반대 다 목소리 저거 좀 내곤 계시죠. 예. 이제 일부 내곤 있는데 네. 또 뭐 하도 그러면 무슨 또 수박이니 뭐 그 공격이 저거 할까봐 네. 저 말은 못 하는데 네. 저건 전 결국 오래 못 갈 거라고 봐요. 예, 저거 자체가. 그리고 그렇게 계속 가면은 네. 이제 그 당은 심판을 받을 거고요. 예. 그럼 민주당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귀를 열고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세요? 예, 그렇죠. 네. 네. 예.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